석사 논문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석사 논문이 오장 발생론에 대한 한의학적 비찰이에요. 동방생풍, 풍생목, 목생산, 산생간에 대한 역대 10명의 내경 주석가들, 왕빙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시, 방약중이라는 중국의 최근에 있는 애까지 10명이 그 내경 주석을 다루는데 거기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주석을 다 모았어요. 그 문장의 주석을. 유일하게 제가 이야기한 이 문장이 황제내경에서 통째로 반복되는 문장이에요. 영양응상대론에서 한번 반복되고 웅주편에서 한번 반복이 돼요. 동방생풍, 풍생목, 목생산, 산생간이라는 이 문장이 내경에서 이렇게 통째로 반복되는 문장이 딱 그 문장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는 소리죠.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장이냐면 인터넷 찾아보면 논문 없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한의대생이면 누구나 아는 문장이고 그죠? 간에 대한 발생 원리를 쓴 5장이 다 이렇게 돼요. 남방생열, 열생화, 화생고, 고생신 이렇게 알죠? 이거 잘 모르시나요? 중앙생습, 습생토, 토생감, 감생비 서방생조, 조생금, 금생신, 신생패 북방생한, 한생수, 수생함, 함생신 5장을 다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동방생풍이 시작인데 여기 보면 간이 한의학의 간은 이거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게 한의의 간이 뭔데 풍, 육기, 목, 오행, 산미, 오미 중에 하나. 그렇죠? 자, 오행 배속이 이렇게 하나로 들어갔죠. 풍, 목, 산, 간이 다 목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오미 배속이. 근데 봐요. 목은 기운이 생하는 거예요. 생하고 승하는 거죠. 기의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풍도 마찬가지 기운이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여기서 여기 아지랭이처럼 기운이 시작된다는 의미거든요. 동이란 곳이 해가 뜨는 곳 해요. 해. 양기요. 양기가 떠오르는 곳. 그래서 양기가 어때요? 떠오르는 목에 이렇게 해가 붙어 있는 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인 거예요, 저게. 양기가 떠오른다는 곳이에요. 양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게. 시작되는 곳. 그게 동방의 의미거든요. 양기가 시작이 어디서 하죠? 어둠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에 양 하나가 있는 게 목이다. 밑에 음이 3개가 있고 양기 하나가 올라가는 게 목인 거다. 저게 목의 글자의 기상이거든요. 상형 문자가 아니고 기상의 문자예요. 상형 문자 나무는 애들 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나무를 저렇게 그린 놈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음을 3개를 기반으로 양기 하나가 올라가는 모습. 이게 양기가 올라가는 걸 치상한 거예요. 저 글자가. 거기에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양기, 해를 집어넣은 곳.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양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걸로 동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우주가 시작된 것. 그래서 태초에 어둠에서 양기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기의 흐름이죠. 이게 생겨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자, 여기는 기가 시동하는 거, 처음 생겨서 기운이 터져나가는 마치 빅뱅의 모습을 그려준 게 풍이라는 개념이에요. 기의 시작이라는 개념. 어둠에서 기가, 양기가 생겨났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게 육기라는 말은 기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상이라는 거예요. 기의 이미지. 그래서 기의 이미지고 요거는 어때요? 형의 이미지예요.
성에서 상이라는 거. 코끼리 상자, 이미지 상자예요. 그죠? 시상할 때 이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기와 형의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기상은 기니까 6기인 거고 형은 오행인데, 글자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오행에 배속된 글자, 나무, 불, 흙, 쇠, 물은 형태가 있어요. 형태 있죠? 형태 있는 것에서 취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근데 형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6기에 취상된 글자는 형태가 없는 글자들로만 취상이 돼요. 바람, 열, 축축함, 건조함, 추움이에요. 이 글자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에 대한 배속이라서. 근데 그럼 풍과 목의 관계는 뭔데, 기가 이렇게 동하고 생하는 에너지의 흐름, 목기죠. 이렇게 기가 올라가고 흐르는 기의 흐름, 이런 똑같은 기가 올라가는, 생겨나는, 움직이는 그 에너지와 똑같은 것이 단지 형상화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목도 똑같이 풍의 에너지, 기가 동하고 생하고 올라가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얘들 둘이는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얘들 둘이는. 그래서 6기가 오행으로 된 거예요. 근데 얘는 어쨌든 시작하고 올라가는 거죠? 다 알죠? 자, 그런데 산미는요? 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은 기가 올라가는 건가요? 시큼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여드는 거예요. 수령한다고 배웠어요. 본초 시간에. 산미는 기가 모여드는 거다. 기가 수령하고 수축되는 거예요. 시큼한 게. 이게 혹시 올라가는 거하고 이렇게 같아 보이시나요? 완전히 다른 이상이에요. 이 오장배속에 같은 건 토와 감미뿐이에요. 습토 감미만 같은 기로 동류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개입되는 오미가 원래 갖고 있는 육기와 오행 속성과는 틀려요. 화는요, 화가 열이 제일 많은 거잖아. 화는 영상하잖아요. 기운이 가장 강력한 양기가 솟구치고 막 터져나가는 거잖아요. 봄이는요, 가장 강력하게 양기를 억제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를 동류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오행 배속에 들어간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니까. 논문을 써놓고 여기에 왜 산미인데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나머지는 왜 심의 곰인데, 왜 폐에 매운맛이 들어가야 되고 신에 왜 짠맛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했어요. 풍목의 기는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봄날의 기운이에요. 양기가 봄날처럼 올라가는 기운인데, 풍목산 간으로 가는 거 뭐냐면, 이게 형태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창세예요. 창세.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리. 세상은 뭔데요? 기에서부터 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하는 이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눈에 보이는 간이라는 형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간이 약으로 보면 간의 길이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간은 육기는 풍이고 오행은 목인 거고 미는 산인 거예요. 이게 간이라는 애의 특징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에 아지랭이처럼 올라가는 걸 형태화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봐요. 아지랭이처럼 올라가는데 고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아지랭이가 양기가 꺾여버려요. 그래서 그 형태의 본질적인 속성, 풍목의 속성을 지닌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풍목의 저 봄날의 기운 같은 거를 꺾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매운맛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힘이 확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보여요? 이게 짠맛을 주면 어떻게 되죠? 능연이죠. 올라가는데 허물허물하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모아주기만 하면 돼요, 기를. 그래서 그 가볍게 모아준 봄의 기운이 올라가니까 이걸 가볍게 가을의 기운으로 싹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산미가 기운을 이렇게 수렴하고 내려준다, 수렴한다는 개념이 가을의 느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배속됐을 때 풍목의 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맛이 돼요. 그 조합이 간이 그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간이라 얘는 풍목이 기운을 생하는 생기의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이게 본질적인 거고, 그것이 어둠에서, 음에서부터 기를 생겨나게 하는 태초의 본성을 부여받아서 형태에서부터 기를 생성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형태가 뭔데요? 음식이에요. 이게 음식이 저장돼서, 그래서 간장혈해서 소설한다는 이 생리가 이 탄생의 본질 때문에 만들어진 생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 논문에서 설명한 거예요. 묘하게 맞죠? 그렇죠? 묘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오장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 맛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그래서 생겨나는 장상의 원리. 다른 건 쉬운데요. 이게 심장의 불이 너무 세서 화열이 너무 세서 이걸 형태화시킬 때 가장 양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커먼 걸로 통제 안 되죠. 맹고 주면 날아가죠. 담궈 주면 그냥 어정쩡하게 잡히기만 하죠. 그래서 이 양기를 강하게 워낙 열이 세서 왜? 태초에 본질적인 에너지의 열기가 심장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인동맥의 기운까지 개입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기운을 끌어내려야지만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고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맛을 넣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제일 어려운 게 폐에 왜 매운맛이 들어갔냐. 이걸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그래서 매운맛이 들어갔다 라고 머릿속에 천장 보고 이야기해서 풀리는 사람은 대단히 이미 이 기상에 대한 변화나 장부의 느낌이라는 거, 장상이 만들어진 느낌과 맛이 개입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폐가 한의학적인 장상 중에 가장 사람들이 못 푸는 장상이죠.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장상론에서. 폐주기예요. 이걸 주관하네. 뭐 습관을 해. 뭐 치제를 해. 예? 근데 뭘 수도를 조절해. 통도 수도, 물기를 조절해. 그게 뭔 소리죠? 예? 거기다 어때요? 뭔 승발을 해. 그렇죠? 거기다 뭔 타작도 해. 근데 뭐 덮개도 돼. 그 폐가 뭐 일하는 데를 맞죠? 이 장상을 다 설명해, 폐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이 장상, 이 역할을 다 하거든요, 폐가. 폐가 다 하는데, 이 폐가 본질적으로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주기도 해야 되고, 습관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수도도 조절해야 되고, 네? 뭔가 기운을 올렸다 내렸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격도 해야 되고, 뭐 덮개도 대줘야 되는 게 폐의 모든 일이에요. 네? 그걸 설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장상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갑자기 매운맛이 뚝 들어가? 이게 뭐지? 이 매운맛이라는 개념이. 근데 얘가 금이고 조라는 게 또 뭐지? 여기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폐가 된다고? 진짜? 이게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걸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을 거고, 이 정도 하나 정도는 풀어보세요. 딴 거는 쉬우니까. 이거를 푸는 사람은 이 장상이랑 이 미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이고, 이게 왜 가을에서 기운이 내려가는 하강하는 곳이라는 개념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정보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여기 제가 이야기한 처음 보는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못 푸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통합된 게 아니고 그냥 낮게 퍼즐로만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오늘 천장 보고 머릿속에 있는 폐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폐가 화가 난다는 게 진짜 뭐지? 기가 진짜 내려간다는 게 뭐지? 서늘하다는 건 또 뭐지? 그게 폐의 기본적인 기의 모습이거든요. 서늘한 가을의 맑은 기후. 이게 폐의 가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늘이 아주 맑아요. 근데 서늘해요. 근데 순수하고 맑아야 돼요. 근데 기는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명체들은? 가을은, 제가 힌트를 주면, 가을은 죽음의 계절이에요, 죽음. 죽음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왜? 기가, 양기가 내려가니까. 양기가 올라가야지 삶이죠. 양기 활동성이 높아져야 삶인데, 가을은 죽음의 계절이에요. 습강한 계절. 사납게 죽이는. 그래서 기운을 꺾어 내리는 게 가을의 본성이에요. 이게 뭐죠? 죽음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가을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지는 어차피 죽을 거 알거든요. 그래서 1년생 화초들은 여기에 씨앗을 응축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벼가 이때 씨앗을 응축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여름에 무성하게 최대한 크게 키워놓고 거기에 가을이 되면서 맑은 기운들을 씨앗에 응축하는 거야. 1년생 화초는 이렇고 다년생 화초는 어때요? 죽음을 준비하죠. 낙엽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쓸데없거든. 추우면 어차피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뿌리에만 기운을 모아놓고 겨울 버티기 들어가기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불필요한 걸 다 떨어뜨리기 시작해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가을이잖아요. 죽음이 시작돼요. 가을에. 그래서 겨울 되면 어때요?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장하고 양기 활동이 오고 차지는 거예요. 생명체를 보면 봄, 여름에 잘 살았다가 가을, 겨울에 죽어야 돼요. 이게 메커니즘이거든요. 자연의 메커니즘은 이거야. 그 사람 1년 만에 안 죽네? 왜? 그 이유가 기획된 거야. 얘가 묘하게. 힌트를 여기까지 줬으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죽음을 가을, 겨울 되면 다 죽는 생명체가 우리가 왜 하루도 저녁까지 해 뜨고 낮 동안은 열기가 확 올라가는데 해지고 밤 되면 춥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오후부터 죽기 시들시들해서 밤 되면 퍽 뻗어서 죽어요. 실제로 죽거든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잔다는 행위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눈 떠서 살아났다가 저녁 되면 눈 감고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죽음, 잔다는 게 기를 모아두는 정도의 작용만 하고 기가 끊어지는 작용까지는 안 간 거예요. 왜요? 다 생명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폐가 갖고 있는 장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서로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럼 풀 수 있겠죠? 천장 보고 이걸 풀어내. 이런 연습을 해야지 사람 몸이 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연습을 너무 안 시켜놨어요. 그냥 편호흡하는 거잖아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 통해서 그냥 배출되고 끝. 그 이상의 서양의학을 책을 아무리 봐도 없네. 서양의학은 폐가 너무 단순한데 한의학은 또 폐가 너무 복잡해요. 서양은 간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한의학의 간은 너무 또 단순해요. 장렬 소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편하게 한의학적으로 이해가 되면 저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가을에 배석시켜 놓고 저지설 했구나. 그래서 폐가 기를 주관하는구나. 같이. 물론 한의대생을 위한 한의학 강의에 다 설명이 돼 있죠.